뒷부분 되게 궁금하죠? 예, 그럼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감독님하고 배우분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부탁드려 주십시오. 이제 갑자기 옆자리부터 감독님부터 인사를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넷플릭스의 시리즈 썸바디를 연출한 진주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섬 역할을 맡은 강예림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썸바디의 모건 역할을 맡은 김용지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썸바디에서 기은 역할을 맡은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것들이 아주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사회자의 질문은 최소한으로 좀 줄이고 그 청중분들께 궁금한 것들을 얘기를 많이 듣는 자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분들도 세 분이나 나와 계시고 감독님도 나와 계시니까 이 시리즈에 대한 그 많은 흥미로운 얘기들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 궁금한 건 늘 기본적인 사항인데요. 소재가 일단 좀 독특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출발하셨는지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연쇄살인범이 등장하는 조금 전형적인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한 이후에요. 그것이 조금씩 변해서 연쇄살인범이 등장하지만 범인을 잡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둘러싼 여자 3명의 심리적인 여러 가지 사연들을 푸는 것이 주요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캐스팅을 하는 과정도 사실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이 말씀은 감독님을 통해서 듣기보다 배우분들 각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 영화에, 이 시리즈에, 제가 워낙 영화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리즈에 참석하시게 되었는지, 참여하게 되셨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강예림 배우님부터. 예. 저는 오디션을 통해서 작품을 하게 됐고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감독님을 계속 만났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만났을 때 감독님이 그냥 연기하는 저랑 꾸며진 그런 모습보다 그냥 저랑 사람 자체를 되게 궁금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냥 막 제 얘기 많이 해드리고 살아온 이야기 이런 거만 하다가 또 다음에 감독님이 또 보자 그러고 또 그 다음에 또 보자 그러고 그러다가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감독님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작품 거의 들어가기 전까지 감독님이 뭔가 확정이라고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뭔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촬영까지 하게 됐어요. 혹시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조금 뭐 들려주실 수 있는 거 있나요? 혹시 감독님과 작품 준비하면서 나눴던 얘기들 중에 기억나는 거 혹시 좀 있으십니까? 제 기억나는 거는 처음에 감독님 만났을 때 감독님이 되게 사람들 많이 만났었는데 감독님이 생각하는 섬이라는 사람이랑 제일 비슷하다고 말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결국 이렇게 드디어 같이 하게 됐네요. 그 결과. 네. 예. 그 옆에 계신 김용지 배우님, 아마 그 부산영화제 관객분들이라면 잘 아실 텐데요. 그 작년에 둠둠이라는 작품에 그 주연 배우로 찾으시기도 했었고요. 올해 이렇게 정지우 감독님하고 시리즈 썸바디의 주연 배우를 다시 찾게 됐습니다. 무당 역할이잖아요. 근데 요 제안을 받으셨을 때 혹은 이 연기를 해나가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고 또 어떤 생각들이 좀 드셨는지 좀 궁금해요. 재밌는 그 뭐랄까 재밌는 캐릭터, 그 미지의 캐릭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캐릭터 소개를 감독님을
통해서 들었다기보다는 일단 종이로 먼저 봤는데 와 이거 진짜 연기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였고, 그리고 감독님을 만나 뵙고 오디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그 무당의 역할을 소화하는 어떤 그 부분을 제가 보여드려야 됐었어요. 뭐 신이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연기를 보여드려야 했던 순간도 있었는데 정말 피하고 싶었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역할을 제 걸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고, 근데 또 그 흔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그 무당의 그 이미지를 하고 싶지 않아서 저 나름대로 되게 어떻게 하면 좀 달라 보일까?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근데 결국에는 그 무당이라는 제가 알고 있는 그 무당에서 되게 벗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역할을 하는 내내 최대한 똑같아 보이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모던한 무속인은 제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 인테리어 하며 그 문 앞에 그 장식하며, 예, 그 배우님이 연기하신 그 역할도 마찬가지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김수현 배우님 기은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한번 여쭤볼게요. 캐스팅. 예, 캐스팅하면서 그 같이 얘기 나누셨던 거 뭔가 재밌는 얘기가 있으신가요? 웃으신 거 보니까. 아니요. 예. 저는 저도 오디션을 통해서 캐스팅이 됐고요. 첫 오디션 날이 밤 12시쯤에 감독님이 일과가 끝나고 조금 늦게 만나 뵈었던 기억이 있고, 그렇게 감독님이랑 얘기를 했던 거는 작품 얘기보다도 그냥 어떤 저의 일상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렇게 몇 차례 하고 갑자기 캐스팅이 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이제 질문들을 조금씩 받아보면 어떨까요? 손을 좀 들어주시면은 제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제일 먼저 손 드신 분께 마이크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뒤돌아보고 계시는, 예. 손 드셨던 분들에게는 창도 드릴게요. 네, 저 김수현 배우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2회 엔딩이 정말 강렬한데 그 장면의 대본을 먼저 봤을 때 소감과 촬영할 때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촬영할 때 재밌었던 거는 그 씬을 촬영할 때가 네네네. 예, 2회를 말씀하시는 2회요. 그때 사실 물을 진짜로 마시는 거거든요. 그 땅에 흙이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어쨌든 그 물이 흙에 있는 땅은 아니었고,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덧댄 다음에 CG를 이렇게 처리하셔서 제가 마실 수 있는 물을 마신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 전부터 이제 그 물을 한 번씩 다 먹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먹어보니까 정말 물이었어요. 근데 약간 보리차 맛이었던 것 같고, 그 기억이 났고요. 그리고 그날 굉장히 추워서 그 물이 사실 그 장면에서는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너무 추웠는데 물을 마신 거긴 했습니다. 네, 그럼 하나 더 질문이 뭐였죠? 대본을 받아봤을 때 예 느낌을. 네. 그 대본을 딱 봤을 때,
어디에 내놔도 얘는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점이 약간 저랑 또 비슷한 느낌이라 되게 매력을 느끼기도 했고요. 네. 예. 그 휠체어에 앉아 있는 시간이 상당.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이제 걷는다든지 하는 일반적인 그 연기를 아주 잘하지 못하는 셈인데 그런 걸 전에 혹시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새로 해보셨다면은 그 뭔가 좀 이번 해보시면서 어떤 그 느낌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같은 것들이 있는지. 휠체어를 타는 게 사실 저는 실제로 걸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이라도 다리를 쓰는 움직임이 보이면 그게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사실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처음이잖아요. 휠체어를 타는 사람을 바라보는 게. 그래서 실제로 휠체어를 타시는 분의 자문을 구해서 이제 그 장면을 만들어갔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집에서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도 했고 밖에서도 좀 가까운 거리는 휠체어로 좀 이동을 하면서 그 익숙해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그게 안 움직여지는 게 아닌 터라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관객분께서 적절한 질문을 주셨으니 그 강혜린 배우님과 김용지 배우님께도 공통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시나리오를 처음 받아서 읽으셨을 때의 느낌과 그리고 재미나게 기억하고 계시는 어떤 장면들 어떻게 김용지 배우님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처음 받았을 때 이 저라는 인물 말고도 다른 인물들이 되게 살아있게 표현돼서 그 부분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모건이라는 인물이 후반부에 어떻게 될지를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 이 작품을 참여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저는 재밌었어요. 그러한 과정을 겪어본 적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이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이 캐릭터를 어떻게 체화시키냐에 따라 또 그 후반부가 조금은 변화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했고 이 두 여배우와의 어떤 관계를 재밌게는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 좀 독특한 관계이긴 하거든요. 이 여자 셋의 관계가 그 관계를 어떻게 채울까 또 저한테 너무 흥미로웠고 재미있었던 에피소드요. 어떤 게 궁금하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무당으로서 어떤 그런 그 다른 영적인 존재를 맞이하는 부분도 있고 그거를 제가 느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씬들이 또 있어요. 여러 번. 근데 그 강도가 점점 세지기도 하고 강약이 있고 그 부분들을 연기할 때 가장 재밌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럼 같은 질문을 강혜린 배우님께 좀 드릴게요. 대본 받았을 때 느낌하고 그리고 그 연기하시면서 그 재미나게 기억된 장면하고 두 가지. 처음에 대본 받아봤을 때는 일단 정말 재밌었고요. 서미가 행동을 되게 특이하게 하는데 되게 제가 엄청 많이 친한 친구 보는 것처럼 좀 이해가 되고 공감이 가고 되게 사랑스러운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하면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하고 싶었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신 겁니다. 예. 네. 재미난 장면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재미난 장면은 솔직히 다 재밌었는데 제가 약간 무속적인 그런 풍습이나 신앙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서미가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원래 그런 증후군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장 가가지고 배우고 직접 보고 이러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평소에 좀 독특하다는 얘기 좀 들으실 것 같은데요. 조금 듣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진짜 너무 듣기 싫었는데 요새는 그냥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럼요, 칭찬이죠. 예,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손 드신 분들이 아까 계셔서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예. 예, 맞습니다. 예. 우선 그 감독님의 해피엔드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어서 이번 작품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작품을 보면서도 실제로 해피엔드가 많이 떠올랐었어요. 근데 특히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연쇄살인마 캐릭터를 그렇게 연출하실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 쓰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첫 넷플릭스 작품인데 그 영화와 다르게 준비하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있으셨다면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이코패스를 그냥 악당을 묘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100m 전에서부터 봤을 때 저 사람은 악당인 게 분명해 보이는 몸짓이나 얼굴의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그냥 너무 보통이고 평범하고 친절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처럼 있는데 문득 돌아보니까 표정이 너무 무섭더라. 그게 진짜 무서운 거 아닌가. 그냥 멀리서 봐도 저 사람하고 스쳐가다가는 실이 붙을 것 같으면은 별로 안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김영환 배우랑 더 일상적인 묘사들을 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시리즈는 이야기가 길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매력적이고 도전해보고 싶었던 건데요. 매우 재미있었는데 그러나 작업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를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이제 너무 바쁜 일정 때문에 돌아가시게 됐는데요. 김영광 배우 말씀을 해주셨으니 그간에 이제 그 로맨틱 코미디라고 부르는 그런 장르 혹은 코미디 쪽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셨던 배우인데 이번에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 매력적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이 배우가 해왔었던 성취해왔었던 점을 답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역할을 감독님께서 맡기고 그리고 그 능력을 보신 건데 어떤 점으로부터 그런 점을 보시고 또 같이 하기로 마음 먹으셨나요? 네, 김영광 배우의 로맨틱 코미디를 매우 좋아했고요. 저는 장르와 상관없이 그 연기가 신뢰감을 주고 믿음직스러운 면에서 굉장히 궁금했던 배우였어요. 그러면서 그 배우가 갖고 있는 그 몸의 크기가 저는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가까이 왔을 때 위압적일 수 있는, 아무리 친절을 해도 크기가 달라서 위압감이 생길 수도 있는 기분을 만들어 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되게 부탁을 드려서 작업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 번 만나는 과정 중에 김영광 배우 마음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콩알 만한 그늘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점점 불려갖고
그 원래 있던 것보다 훨씬 크게 만들어서 화면에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배우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정말 놀라운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는 그러면 큰일 날 테지만 스크린 안에서 연기를 할 때 그거를 진짜 마음껏 한번 해보면 얼마나 본인은 시원했을까 싶어요. 근데 그 작업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시간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어떻게 보면은 새 배우들이 경험이 없거나 많지는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또 본인이 어떤 면에서 배려를 하면서 작업을 하기도 했었어야 돼서요. 정말 쉽지 않은 미션이었는데 저는 정말 감사함을 가지면서 작업을 마무리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김영광 배우가 어떤 인물의 뒤에 선다든지 곁에 선다든지 할 때 굉장히 위압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체가 이 관객에게 주는 특별한 어떤 위압적인 매혹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또 손 들어주시면은 인사드릴게요. 예, 앞줄에서 두 번째 줄에 계시네요. 예, 검은 옷 입으신 이쪽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정중앙에 예. 네, 안녕하세요. 전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제가 보면서 느꼈을 때는 다른 작품보다 좀 더 다양한 사람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다른 작품에서 다른 작품도 많이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뭔가 이성애자나 아니면 비장애인에 대한 작품이 더 많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작품에서는 장애인이나 퀴어나 아니면 아스퍼거 증후군 같은 걸 앓는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많이 나오는 점이, 그 부분이 굉장히 좋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역할들에 대해서 좀 사회적 다양성을 좀 더 담으시려고 의도를 하신 건지, 아니면 역할들을 구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신 건지, 그 부분이 너무 좋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솔직히 조마조마합니다. 뭐냐면 너무 조심스러운 영역들을 타고 넘어가고 있어서 어떻게 다 잘했겠어요. 한편으로 보면 실수도 있을 것 같고 더 잘하지 못한 것도 이렇게 꾸지람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자꾸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제 생각에는 우리들 마음속에 다 그게 조금 더 크고 아주 전면적으로 드러나냐의 문제이지, 다 약간씩 원만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유능하지 못한 영역들을 모두 갖고 있고, 그것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조금 더 전면에 나선 캐릭터로서 인물들을 묘사하고 싶었던 면이 있고요. 지금 사실 제대로 오픈하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한번 잘 해보려고 노력했고요. 뭐 예를 들면 기운이 올라타는 자동차 같은 것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지만 진짜 공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고, 이 이미지를 보고 누군가는 더 좋은 물건을 만들고, 그런 일들이 자꾸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런 면으로 기여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질문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예, 계십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분은 아니신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른 분이십니다. 예. 네, 그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감독님께서 이번에 처음으로 드라마를 연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네. 이제 여태까지 이제 영화로서 감독님을 보다가 이제 처음 드라마 연출하신 걸 너무 일단 우선 너무 잘 봤습니다.
혹시 어쩌다가 이제 드라마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셨는지 그 계기나 생각이나 생각이 굉장히 궁금했고 동시에 이제 드라마를 작업할 때 이제 드라마를 작업할 때 영화랑 달라서 힘들었던 고충이 추가적으로 혹시 있었을까요? 감사합니다. 예. 네, 그 긴 이야기가 매력적입니다. 항상 영화하면 더 많이 찍어놓고 편집해서 줄이느라 아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는데요. 등장하는 인물들, 관계들이 더 많은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해보고 싶었어요. 그거는 너무 좋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로 끝나는 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예, 혹시 이번에는 배우분들께 그 질문이 좀 있으신 게, 예. 자, 손 이번들 예. 중앙에서만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계시네요. 그 캐릭터가 되게 특이해가지고 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좀 연기하기 어려웠는지 좀 궁금합니다. 연기를 할 때의 뭐 집중도나 뭐 그런 것도 함께 여쭤보시는 거겠죠. 예, 어려웠던 점. 예. 특히 김선 배우님, 그 강혜린 배우님부터 여쭤볼까요? 예. 연기하는데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전 그냥 대본을 읽었을 때 내가 별로 공감이 되지 않거나 이 친구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그게 진짜 어려운데 일단 서민은 이해가 잘 됐었던 친구고요. 상황들이 조금 힘든 상황들이 앞으로도 되게 많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힘들었던 거지 캐릭터가 막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극 중에서 그 김섬이라는 인물을 친숙하게 느끼셨다고 했잖아요. 어떤 이 친구를 내가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혹은 이해돼 라고 생각하는 어떤 디테일 같은 거 있으세요? 어떤 작은 부분들? 사소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되게 타인들하고 어울리기 되게 힘들어하고 공감을 잘하지 못하고 사실 사회에서 이렇게 섞여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공감이 많이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김용지 배우님도? 극중 모건이 무당이란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게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삶을 사는 거라는 걸 이해하는 데에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고, 그리고 모건이라는 인물이 이 두 친구를 무조건적으로 응원하고 사랑하는 분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부분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되게 많았어서 나라면 너무 화날 텐데 나라면 이상하게 좀 서운할 텐데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그런 감정을 배제하고 무조건적으로 이 친구들을 품어야 되는 순간들이 왔을 때 진짜 이 두 배우를 개인적으로 그냥 사랑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그 순간부터 정말 제가 이 두 친구들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처음 겪다 보니 어렵기도 했지만 되게 큰 인간으로서의 성장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은 3부까지만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뭔가 예상컨대 그냥 느낌이 이 모건이라는 인물은
4, 5, 6부 중에서, 그러니까 이 4, 5, 6, 7, 8 중에서 뭔가 한 방을 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혹시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궁금해요. 있어요. 예. 그래서 나머지 사실 3부까지의 어떤 저의 뭐 어떤 활약을 많이 보지 못하셨잖아요. 앞으로 나옵니다. 꼭 봐주세요. 김세현 배우님도 고충에 대해. 일단 보셨겠지만 휠체어 안에서 그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저는 이동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휠체어에 익숙해지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짧게 걸렸지만 그래도 그 휠체어에서 뭐 침대로 이동한다든지 침대에서 또 뭐 의자로 간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장면을 좀 떠올려 보자면 그 윤호와의 그 러브씬에서 어쨌든 비장애인과 하반신 마비를 겪고 있는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시는 분들이 좀 어떻게 하면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그 내재되어 있던 기은이의 그 원초적인 욕망들이 잘 드러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민들을 많이 했고 그것들이 잘 담겨지길 바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감독님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은 역할은 이제 하반신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극 중에서 윤호가 이 기은을 안아서 젠틀하게 뭐 안는다든지 하는 불가피한 접촉의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드는 느낌이 한 가지로 규정되지 않고 애틋하기도 보이고 또는 위협적으로도 보이고 해서 보는 사람에게 굉장히 양가적인 이 아슬아슬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신체적인 이 이유와 그리고 이런 느낌에 대해서 뭔가 감독님께서 설명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조심조심 말해야 되는 게 연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제대로 좀 짚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조심하면서 찍었던 것 같고 그 찍는 과정에서 김용광 배우가 진짜 가장 어려운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해보고 싶었고 무언가 피하지 않고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라는 것을 그대로 묘사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보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묘사를 찾기 위해서 시간을 오래 들이면서 관객 중에 여전히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수희가 어쨌든 김용광 배우가 연기한 성윤호 캐릭터가 먼저 몸을 출발시키는 것이 휠체어에서 다리를 내리는 순간 이외에는 없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먼저 몸이 움직이는 순간이 묘사가 되면 이게 굉장히 위태로워지구나. 그렇지 않아야지 이것이 행복한 기억, 그 다음에 아주 좋은 몸의 기억으로서 기훈한테 남겠구나라는 과정으로 그린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배우들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은 얘기를 통해서 완성을 한 장면이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의 장면이 되게 애틋하고 좀 그녀에게
좋은 기억이라는 것이 지금 8화까지 끝나고 보면은 분명한 것으로 이 순간만큼은 좋은 기억이었다는 것을 기운이 기억해 주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김영광 배우와 함께 그 다음에 김세현 배우와 함께 아주 주의 깊게 찍었는데 시도해 보고 싶었습니다. 말씀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질문은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에 계십니다. 우선 너무 작품 잘 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우영우랑 넷플릭스의 너의 모든 것이라는 드라마가 생각이 났는데 감독님께서는 이걸 만드실 때 참고하시거나 혹은 영감을 받으신 영화나 드라마 작품이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영우는 사실은 작업을 하느라 보지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의 너의 모든 것은 일부분의 에피소드들을 봤고요. 근데 조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영향을 받지는 못했고, 그냥 좀 다르게 하고 싶었는데요. 영향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안 받았으니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저쪽으로 좀 가겠습니다. 맨 앞쪽에 두 분이 계셨는데 일단 차례로 하시죠.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작품 너무 잘 봤고요. 저 이제 많은 질문이 있지만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오랜 작품들 중에 가장 좀 판타지스럽고 환상적인 되게 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트를 활용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배경이나 장면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다 상징을 부여를 해야 한다라고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또 장치해 놓으신 부분이 있으신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고. 열심히 만들었고요. 강혜린 배우가 연기한 김섬의 공간은 집의 소재와 사무실을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는 시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김수현 배우가 연기한 기은의 집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녀가 너무 씩씩하고 멋진 사람이지만 어쨌거나 무의식으로 과해지는 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캐릭터보다 더 장식적인 묘사가 많아서 훨씬 더 화려하고 보통의 생활감보다는 산만할 수도 있는 소도구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신당은 신당의 공간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활 공간, 침실하고 분위기를 완전히 나누어서 만들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인물이 완전히 다른 공간감 속에서 있는 묘사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이제 맞춰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감독님부터 관객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이 작품을 두 번째로 보시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앞에 상영을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거의 최초의 관객이신 셈입니다. 그래서 관객분들을 모시고 이 작품을 같이 상영하게 된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하시고 싶은 무엇이든지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좀 인사차 남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부터 부탁드립니다.
그럴까요? 좋습니다. 예, 김세현 배우님. 제가 시킨 게 아닙니다, 김세현 배우님. 네, 저희 극장에서 상영하게 된 썸바디 그리고 주말에 사실 다른 거 할 것도 많으셨을 테고 뭐 더 재밌는 것들이 많으셨을 텐데 시간 내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만약에 오늘 너무 재밌으셨다면 주변에 입소문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11월 18일에 넷플릭스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때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어떤 활약이 크진 않지만 잠깐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3부 이후에 썸바디가 너무 기대가 돼서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저 꼭 보세요. 저도 나중에 굉장히 멋있게 활약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던 작품인데 관객분들도 많이 위로를 받으시고 되게 이렇게 잔잔한 인생에서 한 줄기 빛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신인 배우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약을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앞에서부터 저보다 더 이렇게 유능하게 이러저러한 소개를 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신인 배우들이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순간들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 국내의 어떤 감독보다도 배우들과의 연기 연출이라는 점에서 정지우 감독님은 거의 최상의 배우라고 소개해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그렇고요. 그리고 이 세 분의 배우분들의 그 각자의 역할에 대한 독특한 매력을 저희가 3부까지 보면서 확인하였고, 그리고 나머지 이어져 있는 그 나머지 회차들 속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